그 세율이라고 돼 있죠? 세율. 일단 얘는 시험에 막 이렇게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최근에 27회 때인가 한번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죠? 그 세율이 쭉 나오는데, 기본사항만 일단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다는 거 보시죠? 세율. 일단은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 건물, 그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얘네들이 세율이 같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세율이 구성이 같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유기간으로 갑니다. 근데 미등기는 걸리면 죽는 거예요. 미등기는 70%죠. 양도세 미등기가 세율이 굉장히 높죠. 차익이 70%를 내야 되니까 세금을. 그죠? 그리고 이제 보유기간으로 가는 거죠. 1년 미만이면 50%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 이렇게 돼.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년 넘어가면 누진으로 가는 거죠. 2년 이상은 6에서 42% 이렇게 돼 있어요. 7단계로 돼 있습니다. 여기 기본 개념이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러면 기타 뭐 주식도 기타 등등 있는데, 이거 하고 여기 있죠. 주식하고 입주권이 있어요. 얘네들만 잘 보시면 돼요. 주식이라 죄송합니다. 주택이죠. 정신없네. 주택하고 입주권은 세율이 달라요. 얘는 미등기는 당연히 70이에요. 무조건. 근데 1년 미만이면 얘는 40%예요. 50이 아니라 40. 그리고 얘는 1년만 넘어가면 누진으로 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주택이 세율이 낮죠. 저율로 가잖아요. 그죠? 왜? 일반 여러분 상가 건물 1년 미만 보면 50%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근데 주택은 40%만 내면 되고, 얘는 1년만 넘어가면 그냥 누진으로 간다는 거죠. 7단계로. 그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혜택을 주는 거죠. 사실은 주택하고 입주권은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우리 취득세 할 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할 때 내는 세금을 줄여주겠다. 그때 부동산이 주택입니다. 매매할 때 취득세도 낮춰주고 양도세도 낮춰주고 거래를 많이 해라, 이런 뜻입니다.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에 27회가 나왔을 때 당연히 이 주택하고 상가 건물, 부동산 가지고 시험을 냅니다. 부동산으로. 그러니까 그때 오지선당 나올 때 지문이 전부 다 주택하고 건물이 있어요. 상가 건물. 그거 가지고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 이렇게 냈었어요. 그럼 보유기간에 따르게 되는 걸 문제를요. 되게 쉬운 문제였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억할 게 뭐예요,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을 기억하는 거지.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는 뭐한다? 1년 이상 보면 누진할 때 6에서 42% 낼 때 여기다 얼마나 하고요? 플러스 10%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 남양주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3주택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6에서 42%인데 여기다 어떻게 한다고요? 플러스 20%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얘는 그러면 16에서 52% 이렇게 간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26에서 62%로 간다는 얘기죠. 그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분양권. 분양권 원래 여기 들어가거든요, 여기. 그죠? 근데 분양권은 조정 대상 지역은 무조건 50%예요. 그 남양주는 이제 분양권, 물론 여기 예비 규정이 있어요. 하지만 기본 개념으로 분양권은 원래 뭐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40인데 무조건 분양권은 보유기간 관계없이 얼마나 간다? 50%로 중과세가 됩니다. 이게 이제 어디만 해당된다고요? 조정 대상 지역. 아까 우리 앞전에 장기 보유 안 되는 경우에 가지고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10% 더한 거와 20% 더한 거,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10% 더한 거 몇 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몇 프로? 20%를 가산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조정 대상 지역 얘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율은 뭐 기본적인 거 보시면 돼요. 뭐 거기 다 볼 거 없고. 그래서 거기 356페이지 양도세 세율 해가지고 1번에 부동산 등 해서 표 있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어. 원칙 6에서 42% 7단계인데 미등기 70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뭐 비삼용토 이런 거 나오는데 지금 걔는 보지 마시고요. 그냥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1년 미만이면 50. 그죠? 그게 됐죠. 조정대상. 그 조정대상 지역 보세요. 조정대상 지역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분양권 얘기야.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은 중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뭐만?
분양권만 50%로 간다. 그런 얘기죠. 뭐 그런 얘기들 써 있네요. 그래서 뭐 크게 뭐 그 교재는 보면 되게 헷갈려요. 막 그 뒷장도 넣으면 엄청 많죠. 그래서 교재 보고 이거 나중에 유학집으로 정리 간단히 되고 하면 세율도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거든요. 주가 되는 건 얘네들이에요. 이거하고 기본 주택 입주권 요게 이거하고 얘가 주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이거는 이제 토지 건물 부동산이니까 기본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 뭐 주식이라든가 파생 상품 이런 거 볼 것도 없습니다. 그건 뭐 시험에 언급 안 하니까. 그죠?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교재는 이제 그 막 여러 가지 막 법 조문 이런 걸 다 써놓다 보니까 이거 보면 세율 엄청 복잡해 보이죠. 봐도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거는 그렇게 읽으면. 근데 별 얘기 없어요. 요거 하고 제가 여기서 안 한 거 몇 개 있거든. 그거 나중에 플러스해서 하시면 간단한 거니까 그 교재 보고 공부하지 마세요. 괜히 머리 아파요. 그죠? 근데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막 자세히 설명해 놓은 거죠. 다 필요 없는 얘기다. 그죠? 넘어가시면 돼요. 쭉 하시면 돼요. 나머지 뒤에 넘어가시면 되고, 미등기 나오는 거 넘어가시고, 361페이지 미등기 양도자산, 이거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63페이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나와 있죠? 그거 뒤에 있는 거, 그거 안 나와요, 시험에. 읽을 거 없어요. 그죠? 자, 넘어가시면 돼요. 어디까지 돼 있냐면, 저 어디까지. 비삼용 토지가 해가지고, 377페이지까지 돼 있죠. 규정은 있어요. 그 규정이 있긴 있는데 실무할 때 좀 필요할지 몰라도 우리 수업 목적상 필요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읽을 필요도 없는 거죠.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어디 가시면 돼요? 378페이지 79페이지죠? 거기 신고납부라고 돼 있죠? 그쪽으로 가면 379페이지 379페이지 신고납부. 자, 세금 결정되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세금을 내야죠. 얘도 납부 방법이 뭐예요? 신고납부예요. 신고납부. 그렇죠? 근데 얘는 뭐가 있냐면 예정신고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확정신고가 있어요. 예정신고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금 미리 내는 거죠. 자, 예정신고 기한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등, 그 다음에 주식 등,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등이란 토, 건, 부, 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예정신고 기한이 똑같다는 얘기죠. 누가 다르다는 거야? 주식이 다릅니다. 주식. 그죠? 자, 얘는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조문은 양도 1위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식은 시험에는 언급이 잘 안 되는데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건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 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그렇죠? 뭐라고요? 얘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그 날부터가 아니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신고된다 이런 거지. 그럼 만약에 오늘 예를 들면 오늘이 12월 26일인가요? 그렇죠? 자, 오늘 만약에 오늘 팔았어. 오늘 토지를. 그럼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오늘 팔면 2월 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2월 말까지. 어차피 12월 달에 팔게 되면 전부 다 2월 말에 하는 거죠. 12월 1일 날 팔아도 마찬가지고 12월 31일 날 팔아도 2월 말까지 예정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야. 왜? 이날이 양도일이죠. 근데 이달부터 2개월이 아니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그리고 몇 개월? 2개월이니까 다다음 달 말까지 예정신고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4월 1일 날 팔았다. 부동산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기억나시죠? 별거 아니죠? 이렇게 하면 돼요. 예정신고를 이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얘기입니다. 주식을 굳이 하자면 주식은 반기라고 돼 있죠. 반기면 기간 얼마를 말하는 거예요? 반기는? 6개월? 그죠? 분기, 반기 하잖아요. 반기. 그러니까 주식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래서 묶어서 이 말 이렇게 했네. 여기는 그러니까 8월 31일이고 얘는 다음 년도 2월 말까지 간다는 얘기네요. 근데 얘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조금만 잘 보시면 돼요. 부동산만.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번 달에 팔았으면 2월 말까지 예정신고를 하시라는 얘기지. 그럼 만약에 이달 2월 말까지 예정신고를 안 하면 이때 얘는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안 될까요? 이번 달에 팔았어요. 그러면 2월 말까지 예정신고 하셔야 되죠. 안 했어. 그럼 가산세 부과될까 안 될까요?
우리 신고 납부는 가산세 물잖아요. 그죠? 그럼 예정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부과된다, 안 된다? 여러분은 그냥 약간 헤맬 수 있어요. 근데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가 예정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됐다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분 가끔 있어요. 작년에도 있고. 근데 진짜 문제 심각한 거죠.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현업하면서 예정 신고 안 해도 가산세 안 문다고 상관없다고 얘기를 어떻게 그러면 큰일 납니다. 가산세예요, 가산세. 왜? 기간 정해져 있으니까 의무규정이에요. 의무규정. 신고 2달 안에 안 하면 뭐가 나와? 가산세 부과됩니다. 한 분도 와서 저한테 질문해서, 그래서 누가 그러냐, 공인중개 사무실에서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다행히 그분 날짜를 따져보니까 한 2주 정도 남았어요. 2달에서 수업 듣다가 온 거야. 저한테 쉬는 시간에 와가지고, 선생님 저 이거 팔았는데 중개업자가 안 해도 된다겠다는 거야. 누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그랬다는 거야. 야, 심각한 문제죠. 현업하시는 분들은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는 수업은 공부를 하면 문제를 틀리면 되는데 현업은 다 돈으로 때워야 돼요. 그잖아요. 이게 만약에 가산세 나왔어, 신고 못 해가지고, 그럼 중개업자 물어줘야 돼요. 왜? 본인이 말을 잘못했잖아.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죠. 야, 근데 뭘 배운다 모르겠어. 그 전에 배웠겠지, 옛날에. 이게 원래는요, 이게 시간 2009년인가? 이때까지는요, 그 전에는 예정신고 하잖아요. 그 돈을 내면 10% 세금을 깎아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 1억이야. 근데 기한 2달 안에 세금을 신고하고 돈을 내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을 감면해줬어요. 그리고 그걸 안 하면 감면을 못 받고, 하면 감면 받고, 그거예요. 세액공제가. 그때는 가산세 부과가 안 됐거든. 근데 이 세액공제가 없어졌어요. 예정 납부시고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안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걸 의무규정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2달 안에 신고 안 하면 오히려 뭘 내야 돼?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얘기입니다. 기한을 해라, 그런 얘기고. 이건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얘기인데, 여러분 이건 이제 중개사법에서 나온 거거든요. 중개사법, 그죠? 실무 파트에 나올 거예요. 얘가 토지거래 뭐래요? 허가구역이래. 이 말은 여기서 토지 거래를 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는 거야? 허가를 먼저 받고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 만약 이 법대로요, 어떤 부동산 거래할 때 허가구역은 허가를 먼저 받고 계약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많이 보세요. 제가 이 땅을 사러 갔더니 뭐라는겨? 허가구역이래요. 땅 주인이 뭐래? 이거 허가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허가를 넣고 나중에 허가 나면 그때 계약을 하시죠 하고 제가 왔어요. 허가 넣을 거 아니에요. 이거 빠르면 일주일, 보통 2주 걸리거든요. 2주에 허가 났어. 그럼 저한테 전화하겠죠. 그 지난번에 얘기하신 땅 허가 났으니까 계약하시죠.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누구시냐고 그러죠. 왜? 2주가 지났으면 나는 그 땅 자체를 기억을 못하죠. 왜? 그 사이에 내 마음이 수천 번은 바뀌었겠지. 수천 번. 그게 원래는 부동산 해보면 알지만, 많이 해보면 괜찮은데 몇 번, 한 번 처음 하거나 이러면요 엄청 떨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막 왜? 몇 억짜리 갔다 한다고 해보세요. 경험이 없는데. 그러면 이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살라고 맘먹었다가도 하루에 막 수십 번씩 많이 바뀌어요. 또 옆에서 또 잘 모르는 사람이 또 막 옆에서 막 야야 그거 샀다가 잘못되고 어떡하냐, 막 너 이거 훅 간다 해가서 하니까 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2주 지나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중에 현업하시면 알겠지만 이 중개업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쉽긴 한데 이 계약, 정식으로 계약 딱 하기까지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이 엄청 많이 바뀌거든요. 뭐 이런 얘기하는데 가다가 그럼 알았어요, 계약할게. 그럼 내가 지금 가서 계약금 붙일게, 은행 가서. 그러면 10명 중에 9명 안 와요. 계약금 뭐 거기서 붙여, 여기서 계좌 이체하면 되는데, 요새 핸드폰 다 저기 되는데, 그 간다는 얘기는 안 오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도장 찍어, 도장 찍고 도장을 딱 찍다가 내려가다 마음이 변했어. 할머니께 뭐라, 이 도장이 아니네, 그래요. 이 도장이 아니네. 그리고 도장 아무나 찍으면 되거든. 이 도장이 아니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속으로 변하는 거야, 마음이.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는데도 또 중간에 또 뭐 어쩌다 만변하고 뭐 했다 하고 뭐 복비 뭐 얼마 주기로 했다, 또 잔금 칠 때 준다고 또 잔금 칠 때 되면 얼마 또 깎고, 아유 짜증 엄청나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건 모르는 거야.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 그 인터넷에다가 기사 쓰면서, 기자들이, 또라이들이 뭐 중개업자는 계약서 한 장 쓰는데 꼴랑 쓰면서 복비가 비싸다 이따 햇소리 하는 거지. 그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가서 기자가 와서 해봤어? 중개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들은 얘기만 쓰는 거예요. 미친놈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특상공론이 문제예요. 누가 택시에 대해서 뭘 한다 그러면 지가 택시 운전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보거나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기사도 안 해본 놈들이 가가지고 뭐가 어쩌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전 택시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 기사가 얼마나 그 심정이 어떤지 제가 알거든요.
제가 IMF 터지고 제가 여러 가지 해봤다니까요. 저도 모르게 그죠? 별거 다 해봤어요. 뭐 경비도 써보고 막 물수건 배달도 해보고 막 택시도 한 3달 했나? 근데 사고 나가지고 제가 못했거든요. 교통사고. 제가 택시하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나가지고 진짜 그 경험을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순간 난 죽었다 그 생각 진짜 해봤어요. 정면춘을 딱 했는데 땅 부딪힐 때 난 죽었네 이 생각 딱 했다니까. 그리고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차가 폐차됐는데. 왜냐면 그 야밤에 이제 밤에 가다가 신호받아 가는데 저는 직진 신호 받고 1차선 가고 있는데 티코 하나 그렇게 좌회전 안 하는데 툭 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방비 상태로 받은 거죠. 그냥 티코는 날라갔어요. 티코는 받쳐가지고 제가 그때 프린스 했으니까 옛날에 IMF 떴으니까 프린스. 근데 뒤에 대학생 3명이 타고 있었어요. 남자애들. 근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 제일 많이 다친 애가 이마 약간 찢어졌어. 그 기적이라고 한다니까. 기적. 제가 명이 길 것 같아요. 왜? 아니 그 사고 나가 차가 폐졌는데 안 다쳤다니까요. 하나도 안 다쳤다니까. 안전벨트 매고 이제 해가지고 하긴 했지만 근데 대학생들도 안 다쳤어요. 걔들도. 그러니까 운이 좋은 거죠. 제가 보통 그 정도면 어디 부러지거나 최소. 근데 딱 정신 차리고 나니까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아픈 데가. 그래서 애들한테 야 너네 괜찮냐 그랬더니 다 괜찮대. 근데 목은 이제 땅 했으니까 이거는 기분이잖아요. 목 염자 오는 거 그거는 뭐 좀 지나면 나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가 택시를 그때 하고 그만뒀죠. 근데 택시가 힘듭니다 진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화장실. 그 산악금 채우려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산악금을 하루에 얼마씩 내야 되잖아요. 그래도 입금을 해야 되고 못하면 내가 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남는 돈을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산악금 메꾸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택시 그러니까 기본요금 올라간다고 기사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요금 올라가잖아. 그럼 택시 회사가 돈 버는 거지 기사는 돈을 못 벌어요. 왜? 올라간 만큼 산악금을 더 내야 되거든 내가.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때 모르는 것들이 앉아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으니까 웃긴 거지. 저도 안 해봤으면 모를 거예요 택시기사를. 근데 해보니까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게 세상 일은. 그죠? 근데 그때 경험했던 게 또 강의할 때 다 도움이 되네. 그죠? 그러니까 결국 허가구역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로 하면 계약을 못 하니까 법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네가 계약을 먼저 했어. 허가 아직 안 났는데. 그럼 이게 법적으로 무효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계약을 못 하니까 대법원에서 판례로 네가 나중에 허가를 받는 조건부로 계약을 먼저 하게 되면 이거는 무효가 맞지만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고 아직은 유동적이다 그래요.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뒤에 나중에 허가가 나면 계약시로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가 되고 여기서 불허가 나면 계약시로 소급해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례 조건 때문에 얘들이 뭘 먼저 하는 거예요? 계약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과 동시에 허가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보통은 중도금 치기 전에 허가 불허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불허가 나면 중도금 안 치고 계약금 원금 돌려주고 원상회복 끝나는 거고 허가 나면 중도금 치고 잔금 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지문이 어떻게 되면 양도세는 이렇게 나와요.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고 나와요.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양도세 신고를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하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예정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얘기죠? 자, 5월 25일 날 토지건하고 잔금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양도일이 부동산은 잔금 날짜가 양도일이라겠죠. 그럼 얘는 원래 예정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5월 25일이 양도일이면 7월 31일까지 하면 되죠. 근데 이거 허가구역인데요. 이 당시에 아직 허가 불허가 여부가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이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얘가 세금을 미리 냈어요. 받자마자 세금 냈는데 6월 1일에 얘가 허가가 나면 다행이죠. 그러면 확정적 유효니까 불허가 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불허가 나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무효가 돼버리죠. 그러면 원상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국세청은 세금을 받아놨다 치면 토해내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여기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세금 미리 받았다가 나중에 불허가 나면 세금 토해내고 귀찮잖아요. 불편하고. 그러니까 내지 말고 기다렸다가 허가가 나면
허가 나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를 하고, 불허가 나면 나는 세금 안 받았으니까 니네끼리 원상회복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 지문이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했다는 얘기는 양도일 현재 허가 여부가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렸다가 허가 나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그러면 언제까지? 8월 31일까지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 끄덕끄덕하고 나중에 나오면 허가 나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거든요. 자, 시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 5월 25일 날 토지거래 허가 났어요. 잔금은 6월 1일 줬어요. 그럼 얘는 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럼 이걸 하면 7월 말 그럴 수 있죠. 얘도 8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틀릴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건성으로 풀어가지고 대충 나오니까 뭐 대충 보고 허가 이랬다가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별 얘기 아니에요. 둘 다 토지잖아요. 토지는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예정신고 기한이 원래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죠. 그럼 둘 다 잔금 날짜가 양도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는 7월 31일이 정상이고 얘는 8월 30일이 정상이죠. 근데 얘가 뭐라고요? 허가구역이에요. 그럼 허가구역은 뭐가 중요한 거야? 잔금 당시 뭐가? 허가가 나 있느냐 안 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여기는 왜 이걸로 안 가? 아직 이 당시 허가 여부가 결정이 안 됐어. 그러니까 불허가 날 수도 있으니까 기다렸어. 여기는 잔금 당시 이미 허가 나 있어요. 계약은 이미 유효야. 그러니까 얘는 무효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얘도 언제까지야? 이날이니까 8월 31일이고 얘도 8월 31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나면 이거밖에 없어요. 받고 나면.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은 대충 읽고 허가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땡 하고 틀리는 거지. 그 외에는 틀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결국 순서를 정하면 뒤에 거죠. 허가가 늦으면 허가일이 속한 날 그러면 되고 잔금이 늦으면 그냥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간다. 그런 얘기죠. 자, 근데 팔다 보면 만약에 손해보고 팔 수도 있죠. 네. 손해보고 팔면 세금 낼까 안 낼까요? 손해보고 팔면 세금 내 안 내? 안 낸다니까. 차익이 생겼을 때만 낸다니까. 또 시무한 뜻이 있을까봐 멈칫하는 거야. 아씨, 또 여기서 또 괜히 말 잘못했다 또 훅 가는 거 아니야? 훅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훅 가도 괜찮아. 수정을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말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 한 번 딱 대답해도 훅 가는 거예요. 시험 보는 날.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한 번 대답하다가 내년 10월 2며칠 날 시험 보는 날 가서 한 번 딱 대답했는데 홀딱 틀렸어. 그게 훅 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손해보고 팔면 세금 안 냅니다. 그럼 여러분이 손해보고 팔아서 쳐봐요. 그러면 양도세 예정신고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세금 안 내요? 그죠? 그럼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신고는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럼 그래요. 아니, 선생님, 어차피 세금 안 내는데, 뭘 세금 안 내는데 왜 신고를 하냐고. 맞아요. 세금 안 내요. 근데, 지금 내가 손해봤다는 건 누구 얘기야? 내 얘기잖아. 내 얘기야. 내가 손해봤다 얘기하는 거야. 근데 국세청에서 내가 손해봤다니까. 손해봤어? 아이고, 너 어떡하냐. 샀는데 손해봐가지고. 아이고, 참 안타깝네. 알았어. 이래요? 그러면 누가 세금 내겠어? 다 뭐라 그래? 나 손해봤어 하고 표정 관리하면 되잖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뭐라는 겨? 네가 손해보거나 차익이 없으면 세금은 안 내는 건 맞아. 하지만 그건 네 얘기니까 어떻게 하라고. 내가 과세권자니까 나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내가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서류 격식을 갖춰서 형식을 갖춰서 나한테 뭐 해라. 신고를 하라는 얘기지. 그럼 내가 그걸 보고 조사해서 네 말이 맞으면 세금 부과 안 하고, 얘가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과세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없어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뭘 해야 된다?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답니다. 이게 뭐 시험에 아주 쉬운 얘기인데 여러 번 나왔죠. 뭐 차익이 없는 경우는 예정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 땡 아니고요. 신고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차익이 없어도 신고하는 거고. 왜? 산 금액이 그대로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차익이 없잖아. 그것도 세금 안 내죠. 그래도 뭐는 해라. 신고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간 내 안 하면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 나올 수 있고,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 그러면 확정신고를 언제 하냐면 그 과세 기간에 속한 연도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예정신고해서 올해 이번 달에 그러면 확정신고를 만약 하게 되면 언제 하는 거예요? 내년 5월 말에 5월 달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세 신고는 똑같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이 종합소득세 내잖아요. 그럼 연말정산에서 세금 신고 언제 합니까? 내년 5월 달에 하죠. 그러니까 소득세 신고는 다 5월 달에 해요. 5월 달에. 하게 되면 이때 하는 거죠. 다음년 5월 달에. 그죠? 확정신고. 그러면 만약에 예정신고를 했어요. 돈도 내고. 그러면 내년 5월 달에 또 확정신고를 해야 되나요? 내가 예정신고 돈을 냈어. 근데 내년 5월 달에 또 확정신고를 해야 되나요? 얘는 근데 두 번 할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예정신고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돈을 냈는데 변동사항이 없으면 두 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똑같은 걸 두 번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돈 다 냈는데 내년 5월달에 또 신고해? 그 짓 하면 그럴 필요 없죠. 그렇죠? 네, 원칙은 뭐다? 예정신고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원칙은 안 해도 된다. 근데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올해 시험에 그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게 시험에 나왔어요. 정답으로. 근데 그것도 틀릴 일이 없는 거죠. 사실은 수업 시간에 엄청 많이 했던 거거든요. 자, 일단 기본 개념이래요. 자, 볼게요. 교재 379페이지. 379페이지 신고 납부. 그 1번 양도세 과표 예정신고 납부 그래가지고 그 2번 보세요. 예정신고 신고 의무자 그래서 뭐 양도자가 되는데 그 양가로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양도 맨 밑에죠. 마지막 줄에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뭐한다? 적용한다. 무슨 얘기예요?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뭘 해야 된다?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 출처 있잖아요. 그 시험에 나왔던 얘기죠. 자, 넘어가면 380페이지에 예정신고 기한 및 제출 서류라고 돼 있죠. 그죠? 박스 안에 원칙 토건부기 뭐라고 돼 있어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그랬죠? 그죠? 예외 나오네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로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대. 허가 받기 전에 대금 청산했으니까 허가가 나중에 났네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했죠? 근데 허가구역 허가 받기 전에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어. 그러니까 내가 허가를 넣었는데 아직 허가가 안 났어요. 근데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오늘 해제됐다. 그럼 그때는 해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아까 뭐 5월 25일 날이 잠금 치고 5월 26일 날 허가를 넣었어요. 허가를 넣었는데 얘가 6월 1일에 허가 난 게 아니라 허가구역 해제가 됐어. 해제되면 허가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럼 그건 언제 한다는 거예요? 해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그 얘기예요. 그게. 그다음 부담부증여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시면 되고. 뭐 출식은 뭐 반기 말부터 2개월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기타 서류는 볼 거 없어요? 됐고.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가산세액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총론을 한 거니까 지금 안 보셔도 되고 383페이지 확정신고 납부라고 돼 있죠? 383페이지. 자, 거기 보면 확정신고 의무자라고 돼 있네요. 똑같이 하면 돼요. 근데 거기 뭐 쭉 돼 있죠? 그거만 보세요. 밑에 3번 확정신고 기한 박스.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언제라고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 그럼 이거 맞춰보세요. 만약에 2018년도에 2018년 12월 달에 잔금 주고요. 2019년 1월에 토지거래 허가가 났어요. 이럴 수 있죠. 올해 이번 달에 잔금 낮췄는데 다음 달에 내년 1월 달에 허가 났어. 토지거래 허가 났어. 그럼 얘는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될까?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그렇죠. 2019년 3월 31일까지 하면 되지. 그죠? 확정신고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언제까지 할까요? 얘는 확정신고를. 2020년 5월. 그죠? 2020년 5월이죠. 왜? 얘가 예정신고한 과세기 있는 거가 2019년이잖아요. 그죠? 같은 연도에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얘는 언제까지예요?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달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예외에 보면 그 가로 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허가구역 얘기 나와 있죠. 그죠? 그 뭐라고 됐어요?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아니요, 이거 뭐야?
해결이고. 그 다시 읽어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10조에 따라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자, 허가일이 속한 과세기간이 언제예요? 2019년도잖아요. 이거에 뭐 다음 연도니까 언제? 2020년 5월달까지 하시면 된다. 뭐 그런 얘기네요. 해제되면 또 마찬가지로 해제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랬다. 어쨌든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시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됐고요. 넘어가서 385페이지에 가면 이제 분납이 나와요. 분납. 그렇죠. 앞에 분납은 얘 말고 앞에서 배운 것 중에 분납이 뭐가 있으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분납이 됐습니다. 그죠? 얘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자, 금액 보셔야 돼요. 얼마? 거기 있죠? 385의 3번에 분납 대상 거주자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세액 또는 확정신고 납부세액 각각 얼마? 1,000만 원 초과. 이런 분납이 1,000만 원이 초과돼야 분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줄이 왜 쳐 있냐면요. 거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시험에 예정신고 시는 분납할 수 없고 확정신고 시에만 분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틀렸죠? 둘 다 해야지. 왜? 나는 만약 이게 맞으면 나는 예정신고를 정상적으로 했어요? 그럼 확정신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나는 예정신고만 하면 나는 분납을 못 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둘 다 되는 거죠. 금액은 1,000만 원 초과고 기간은 몇 개월? 2개월이에요. 기한 지나고 몇 개월?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분납 가능성이라고 돼 있죠. 2,000만 원 이하면 얼마를 분납할 수 있고 1,0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2,000 초과면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건 나중에 시험에 그 분납이 그 금액이 나와요. 금액. 그러니까 뭐 양도세 금액이 얼마래. 그럼 얘는 분납을 얼마 할 수 있니? 이런 게 시험에 실제 출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얘가 2,0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고요? 1,0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1,000, 2,000 초과하면 50% 이하, 100분의 50 이하라는 거죠.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 말이 신고납부 기한 지나고 몇 개월, 2개월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앞전에 했었죠. 한 번 더. 그죠? 그럼 이 말은 이 금액은 1번과 2번 중에 언제 낼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했어요. 1번과 2번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1,500만 원 나왔다고 해요. 1,500만 원. 그러면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에 해당되죠. 그럼 얼마를 이 중에 얼마?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1,000만 원 초과 금액 1,500이면 1,000만 원 초과 금액이 얼마예요? 500만 원. 이걸 언제 낸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때 낼 수 있는 얘가 최대 금액이에요. 분납해서 낼 수 있는 금액. 그럼 1,500이 나오면 이때 얘가 최대로 낼 수 있는 금액은 5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결론은 납부 기한에 최소 얼마를 내야 되는 거야? 1,00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그죠? 이 얘기잖아. 얘가 그러면 400 이때 400 내고 1,100 내고 400 할 수 있나요? 왜 돼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여기다가 600 내고 900 돼 안 돼? 안 돼요. 왜? 1,500일 때 최대로 분납할 수 있는 법정 한도 금액은 1,000만 원 초과 금액인 500만 원까지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더 내는 건 상관없어요. 앞에. 그죠? 근데 이 500을 초과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게 말뜻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왜냐면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양도세 납부세액이 3,600인 경우 최대 얼마까지 분납할 수 있다? 3,600이면 최대 얼마까지 분납할 수 있다? 또 숫자가 너무 커서 나누기가 안 되죠 지금? 3,600이면 최대 얼마까지 분납이 돼요? 지금 생각을 하는데 계산 한참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3,600에 나누기 2 하고 있는 거. 나누기 2면 2, 1은 2, 반올리 막 2, 2 이러고 있는 거지. 얼마? 1,800. 그죠? 시험에 납부세액이 3,600인 경우 최대 1,800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시험에 맞는 지문이죠. 이거 정답이었어. 그것도 심지어. 그죠? 왜? 여기잖아요. 2,000 초과니까 3,600이면 최대 분납 금액은 100분의 50 이하니까 50%까지 되는 거지. 결국 분납은 최대 금액이 반절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분납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분납은 세금을 나눠내는 거죠.
원래는 일시불로 다 내야 돼요. 근데 이 분납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내면 부담스러우니까 일부는 나중에 내라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납부 기한에 내는 돈이 있고 이때 나눠내는 금액이 있어. 근데 이 금액이 얘보다 이렇게 크게는 안 해주죠. 그죠? 그렇게는 안 해줄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이걸 더 내면 되네도. 그러니까 최대치가 얼마까지? 반까지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50% 이하니까 딱 반절까지 되는 거죠. 결국 2,000이면 여기 들어가. 딱 2,000이면 어디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죠. 그럼 얼마 분담할 수 있어? 1,000 초과 금액 얼마야? 1,000만 원. 결국 몇 프로야? 50%가 이렇게 안 되는 거지. 반절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냥. 그런 거 물어봤어요. 뭐 양도세는 500만 원 초과면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땡 틀렸다. 이렇게만 냈는데 이것도 내달아야 이제 안 되니까 요즘에는 재산세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언급이 자꾸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나중에 또 많이 보니까 지금 이해 안 간다 해서 뭐 짜증낼 거 없다겠죠.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이거 엄청 많이 해요. 수업 시간에. 수업만 안 빠져 수십 번 한다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나머지 뭐 결정경정 어쩌고 하는 얘기들은 뭐 지금 볼 거 없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 가면 뭐 양도소득세, 가산세 어쩌고 나오는데, 그죠? 뭐 됐고, 그죠? 징수한 거. 나머지는 뭐 특히 볼 거 없습니다. 마지막에 392페이지 부가세 있네, 부가세. 그죠? 양도세 부가세를 뭐 낸다고 했어요? 양도세 부가세는 뭐네요? 양도세 부가세. 양도소득세 부가세는 뭐 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한글 못 띄면 이 문제 공부 못한다고 했잖아. 한글 못 띄면. 양도세 부가세 뭐가 있어요? 한글 못 띄면 못한다니까. 한글 못 띄면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 독립세라고 돼 있구만. 한글 못 띈다 하면 아이고 참. 벌써부터 이제 집에 가서 점심 먹을 생각하니까 지금 메뉴 그거 머릿속에 그거 있는 거야. 오늘 세트 메뉴를 먹을까 뭘 먹을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돌아버린다 진짜. 그죠? 저 지방소득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어요? 독립세. 아, 독립세라고 돼 있잖아. 독립세라고. 내가 부가세 물어봤잖아. 부가세 뭐예요? 농특세. 양도세는 부가세가 납부세액에 지방소득세가 붙는데 얘는 부가세가 아니고요. 감면받았을 때만 거의 뭐라고 돼 있어요? 감면세액의 20%라고 돼 있잖아. 그 양도세는 그러니까 부가세가 언제부터요? 감면받았을 때만 부가세가 붙습니다. 감면받았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도세 1억을 내잖아. 1억을. 그죠? 1억을 내요? 근데 1억을 내는데 그럼 여러분 만약에 양도세 1억 나왔다 쳐봐. 그럼 돈 이것만 내나요? 이번에 토지를 파는데 양도세 1억이래. 낼 돈 1억이래. 그럼 이것만 내요? 아니에요. 여기다 뭐 내야 돼? 지방 소득세 10%를 내야 돼. 1,000만 원을 또 추가로 내야 돼요. 근데 얘를 뭐라고 하면 틀려? 부가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얘는 부가세가 아니라니까. 독립세라니까. 부가세 뜻이 뭐예요? 추가적으로 덧붙여 낸다는 얘기죠. 근데 양도세는 납부세, 돈 낼 돈에 이걸 내는 건 맞지만 시험에 뭐라고 나오면 틀린다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그러면 땡! 틀린다는 거지. 왜? 돈 내는 건 맞지만 얘는 뭐가 아니라고요? 부가세가 아니라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이 양도세 1억을 내야 되는데 1억을 뭘 받았어? 감면을 받았어요. 세금을 깎아준 거죠. 그죠? 그럼 세금 1억은 안 내죠. 하지만 여기다 뭐는 내야 된다는 거야. 요 깎아준 금액에 농어촌 특별세 20%를 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얘는 부가세란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세목이요. 취득세부터 다 부가세를 내요. 근데 걔네들은 전부 다 납부세액에 붙는 건데 양도세는 납부세액이 이걸 내지만 얘는 부가세가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만약에 양도세 파트에서 부가세라고 나오면 뭐라고 나오면 틀려요. 얘를 부가세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언제만 감면받았을 때 세금은 깎아줘도 부가세는 내야 된다. 그러니까 세금 1억은 안 내요. 하지만 2,000만 원에 농특세 20%를 부가세로 내야 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거기 부가세라고 돼 있는 거지. 지방소득세는 독립세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도 지금 이해 안 가면 해주세요. 그냥. 아, 그래, 알았어. 그냥 일단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됐죠? 나머지 국외자산은 지금 볼 거 없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한 5분, 10분만 요거 정리, 간단한 오늘 배운 거 정리하고 일찍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게 뭐 그거죠. 여기
양도 과표 계산 순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물론 앞전에 양도 또는 취득식이 배웠지만 그거는 뭐 크게 올해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기본상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순서 외우시라겠죠? 순서 외우시고 여기에 취득가액 플러스 자본적 질 플러스 양도비 이렇게 돼 있다 있죠. 제일 먼저 기억할 게 뭐다? 요게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됐을 때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했죠? 취득가액 확인 안 되면 순서 어떻게 되세요? 매, 감, 환, 기 순서로 가고, 양도가액은 매, 감, 기. 환산가액은 취득가액만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거 기억하시면 된다. 그죠? 그리고 필요 경비 항목들이 쭉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보시면 된다겠죠?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기 보유 몇 년 이상 해야 된다? 3년 이상 보여야 되죠. 특별공제니까 공제 대상이 한정돼서 토지, 건물, 그리고 뭐? 조합원, 입주권이 된다겠죠? 자, 입주권 얘기 나오면 얘는 항상 어디까지? 관리, 처분, 객인가일까지 간다. 그리고 승계 취득은 공제를 못 받는다겠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안 되고 조정 대상 지역에 몇 주택 이상은 안 된다? 2주택 이상은 장기보유 받을 수 없다. 공제율은 일반적인 경우 3년에 1년에 몇 프로씩? 2%씩 받아가지고 6%부터 시작해서 15년 넘어가면 몇 프로까지? 최대 30%까지 받는데, 기준 금액이 뭐라 그랬어요? 양도 차익이다. 가액이 아니고 차익이 돼서 공제받을 수 있고, 여기에 1세대 1주택이 있다 있죠? 걔는 몇 년? 1년에 8%에서 3파는 24부터 시작해서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 대표주자가 고가주택이다 그랬죠?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따지고 안 따지고 안 따지고 무조건 해주고, 공제 대상도 안 가리고 다 해줘. 뭐 빼고? 미등기 빼고. 미등기 빼고 다 준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얘는 공제를 어떻게 한다? 이걸 했죠? 소득별로 각각 얼마? 1년에 250만 원. 그죠? 이제 소득별은 토, 건, 부기 묶어서 연 250, 주식 따로 연 250, 파생상품 연 250으로 간다. 그죠?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과표 결정되면 여기다가 세율을 공헌낸다. 세율은 토, 건, 부기, 미등기 70, 나머지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이고 1년 넘어가면 6에서 42%인데 주택하고 입주권은 다르다겠죠? 이는 뭐라 했어요?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 내시면 되고 1년 넘어가면 6에서 42%를 가면 된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뭐라 했어요? 2주택자는 기본세율 플러스 10%, 3주택 이상은 플러스 20%, 분양권은 무조건 50% 간다. 어디서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그렇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결정되면 세금 내면 되죠? 신고 납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는데, 예정신고 토, 건, 부기는 언제까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주식은 반기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허가 전에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해제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2개월. 예정신고 안 하셔도 가산세 내셔야 되고,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뭘 해야 된다? 신고는 해야 한다 그랬죠. 그리고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그죠? 이런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분납 금방 했죠? 분납은 1,000만 원 초과되면 기한 지나고 2개월 이내 할 수 있어요. 이때 2,000 이하면 1,000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2,000 초과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양도세는 부가세가 뭐가 붙는다고요? 부가세가? 농특세 20%, 감면세액에 농특세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죠. 좀 기초 강의라서 뭐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죠? 이제 다음 이제 1월달이죠. 1월부터 강의할 때는 앞편부터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죠? 저는 뭐 책을 한번 뗐네요. 그죠? 뭐 45분인데 일찍 끝나겠습니다. 끝내시고 하여튼 1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부터 또 새로운 마무리 하면 됩니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